자,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또 모든 국민은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공무원이 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24조와 25조에 참정권 이렇게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국민에 물론 장애인도 포함되는데 현실 어떨까요? 김성환 평론가, 또 장애 당사자이자 정책 연구자인 변재원님 이렇게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렇게 읽었는데 잘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사실 헌법에서 나온 것과 같이 지금 이 장애인의 이 참정권 문제는 당연히 민주주의 사회의 어떤 통치 원리로서 당연히 적용되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가 좀 갈 길이 멀지 않나, 과제가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전공 또 헌법학 전공도 하셨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행정학을 하면서 같이 정부의 정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장애인 참정권 관련해서 최근 인권위 진정 사건도 있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달 9일이었었는데요. 장애인 차별 금지 추진연대 등 장애위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3월 대선 때도 역시 참정권 침해 사례가 발생을 했다. 그래서 그 침해 사례 63건을 모아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 진정을 제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픽으로 나가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돼 있는 내용하고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는 곳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문제, 이건 아주 고질적인 문제인데 해소가 안 된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선거 공보물이 점자로 되어 있지 않거나 음성 안내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발달 장애인이 투표 보조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스스로 장애 당사자이기도 하시고 주변에 이제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도 같이 활동하셨던 분들도 많을 테니까 어떤 부분들을 주로 호소합니까? 이걸 좀 쉽게 정리를 하자면요. 그러니까 투표 행위라는 것은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거든요. 첫 번째가 이해 행위, 그러니까 어떤 후보자가 나왔나, 정책은 무엇인가. 두 번째가 이동 행위, 당연히 투표소를 가야겠죠. 세 번째 결정 행위, 그러니까 내가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이해 행위에서 보면은 보통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이 청각장애인에는 이 미디어 접근권이 안 되기 때문에 저 후보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공보물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말이 너무 어렵다. 그리고 이게 무슨 걸 이해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 알기 쉬운 컨텐츠가 부족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동 행위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실 겁니다. 이번에도 사실 사전투표, 본투표 모두 한 200여 곳 상당히 1층이 아니거나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이제 투표하기 어렵다는 이제 그 어제 어떤 결과도 JTBC에서 보도된 바 있는데요. 이런 이동행위의 제약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결정행위와 관련해서는 발달장애인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선거를 할 때, 투표할 때 보조인을 입장시켜달라라고 했는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역시 타당하다라고 한 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현재 이것을 이제 허용하고 있지 않아서 큰 난항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인이 중간에 개입하는 부분은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비밀 투표의 원칙에 반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사실 그런 질문들이 많고요.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이제 해외 사례를 보자면요. 보통 이제 공적 이제 실무자들이 함께 참여해서요. 발달 장애인과 이 보조인, 이제 최소한 2명 이상이 같이 들어가서 발달 장애인 당사자가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사실 좀 이제 많이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비밀 투표가 훼손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모든 국민이 자기 결정권을 좀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투표소가 2층에 있는데 엘리베이터 없어서 어쩌란 말이냐 이런 기사는 저도 20년을 썼던 것 같아요. 뭐 여전합니다 지금. 네, 참정권 보장하자 이런 선거법 개정안 많이 또 나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선거,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지방선거, 특히 이제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교육감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는 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공보물을 제출하도록 의무화돼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광역의원, 그리고 기초의원, 교육위원의 경우에는 의무화가 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공보물 받아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점자로 들어갈 수 없을 정도, 일반 우리 비장애인이 바라봐도 글자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공보물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사실은 해소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보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거잖아요. 그게 이제 점자형이라든가 아니면은 음성으로 안내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지금 국민의힘 김혜지 의원의 경우에는 그걸 USB에 담아서 음성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민주당 최회영 의원이 제출한 것을 보면은 바코드 형태로 공보물에 아예 넣어서 바코드를 찍으면은 그게 바로 웹사이트로 연결이 돼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혜영 의원이 제출한 법안들이 조금 더 포괄적인데요. 좀 더 소개를 해드리면 후보자 연설과 대담 토론회에서
수어와 자막 방송을 의무화해달라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정신적 장애 또는 고령으로 혼자 기표소에 들어가고 기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이인 또는 공적 보조원이 같이 투표 보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발달장애인의 경우에 투표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굉장히 애매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의무화가 지금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지금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발의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비용은 더 들겠습니다. 여러 반론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답을 좀 주시겠어요? 사실 이 선거 행위를 비용의 문제로 좀 치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국가의 통치 원리의 핵심은 이 모든 국민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표에 의해서 돈이 더 많이 든다라는 논리는 사실상 해당되지 않습니다. 뭐 예컨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모든 국민이 사실 투표소에 꼭 가야 되냐, 이것도 돈이 든다라고 했을 때 모든 국민이 아마 황당해하겠죠. 당연히 투표라는 것이 우리 국가를 통치하는 기본 원리인데 그럼 이거 하지 말자는 거냐라는 반론이 나오듯이 장애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요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참정권은 이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의무의 문제로 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외국은 어떤가요? 네. 외국 사례가 아마 지금 자료화면도 곧 나갈 텐데요. 지금 외국 사례를 좀 보시면 영국의 경우 지금 좌측에는 영국이 있고요. 우측에는 여기 스코틀랜드가 있네요. 영국의 경우에는 지금 알기 쉬운 공약집이라고 저기 녹색당의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 가지 예시만 들면 이런 거죠. 오염을 줄여서 우리 행성, 우리 지구를 더 아름답게 씁시다라는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공약집들이 나감으로써 사실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정보 접근이 어려운 노약자분들도 해당 정당은 이런 것을 지지하는구나 이해할 수 있고요. 오른쪽의 경우에는 사실 이 투표 용지에 우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 제안한 바이긴 합니다만은 이 정당의 마크라던가 색깔을 넣음으로써 내가 지지하는 정당은 여기에 있구나를 이제 이해시키고 투표하는데 돕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코틀랜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약 50여 개 국가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개정안은 제출이 돼 있고 내일 당장 지방선거인데 내일은 일단 만들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다음 전국 단위 선거는 2년 뒤에요. 그렇죠. 이때 만약에 하려면 그럼 마지노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법 시행과 그다음에 준비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타임 스케줄 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제 21대 국회에서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이 지금 11건이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임 및 논의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애계는 국회와 각 정당이 하루속히 좀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국회를 설득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서 강력한 정책 권고를 해달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런 걸 권고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치권이 알아서 먼저 나서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정치권이 이 얘기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권고를 해달라 이런 정도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인권이 권고라도 듣겠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사실 투표할 권리는 정말 최소한이고 사실은 동등한 이런 우리 사회 구성원, 객관적인 주체 이렇게 그냥 인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당사자이시기도 하니까 어떤 말씀 좀 주시겠어요? 사실 지금 장애인의 참정권 문제가 지금 보장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데요. 예컨대 제가 아까 스코틀랜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치인분들이 스코틀랜드 정치인분들은 실제로 쉬운 언어로 토론회에서 참여하는 것을 이제 목표한다고도 합니다. 저는 그런 것이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좀 동등한 권리를 갖고 이 정보를 습득하고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 참정권을 이제 좀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인권위 차원에서 계속 권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정부 차원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헌법에서의 제24조, 제25조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좀 이제 명확하게 지킬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네, 이게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한 6천 명이 조금 넘거든요. 그중에서 선거 공보물 제출 시한까지 점자형 공보물을 제출한 후보가 25%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 지방선거 때는 33%였거든요.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도 좀 우리가 참고 삼아 알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뭐 지난 대선 때도 나왔던 얘기지만 대선 후보 토론을 하잖아요. 토론을 하면 후보가 여러 명이 토론을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수어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화면 귀퉁이에 수어 통역사 한 명만 나가죠. 근데 아마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얘기하는 얘기가 뒤섞일 경우에 한 사람이 계속 통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얘기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최소한 2명 정도는 통역을 해줘야 그래야 누가 얘기하고 대화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사실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한꺼번에 모든 걸 다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아까 세 단계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중에 가장 시급한 걸 꼽을 수도 있겠습니까? 뭔가 우선순위를? 아, 그렇죠. 뭐 이해, 이동, 결정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포괄적으로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건 이동의 단계이겠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접근은 가능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당연히 이걸 뭐 우선순위를 정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정보 접근성, 그러니까 이해 과정도 우리가 함께 챙겨 나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아까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적어도 이 토론회에서 참여하는 후보자별의 수호 통역은 있어서 아, 저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하고 있고 저런 공약이구나. 나를 이제 대변해 주는 정치인이 되겠구나 하는 어떤 우리 유권자를 설득하는 과정들을 이제 국가가 좀 더 보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방향을 살짝 좀 바꿔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정치 참여라는 거를 투표로 하는 행위를 통해서 참여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장애인이라는 이런 사회 구성원의 어떤 요구, 필요 이런 것들이 정치라는 과정을 통해서 표출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원하시는 것들이 그런 과정을 만들려면,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장애인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은 몇 분 계시지만 충분치는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좀 더 필요하겠습니까? 아, 네. 이게 사실 좀 딜레마입니다. 뭐냐면은 장애인 시민 참여를 직접 하면 아시겠지만 지금 사회적으로 갈등을 많이 좀 빚고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전장현? 예, 이동권 시위라든지. 그런데 또 다시 투표로 이제 이 권리를 실현하려고 하면 투표소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좀 우리 국가가 어떻게 보장해야 될까를 고민한다면 이 참정권을 좀 더 넓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장애인 비례대표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근데 이제 피선거권을 장애인 당사자가 좀 더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사실 선거 과정 중에 참여하기 굉장히 어려운 게 아직도 선거 유세 차량에 장애인 리프트가 달리는 것은 선거 비용이 보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장애인이 공무담임권을 갖는 것도 굉장히 불평등한 사회다라고 좀 일축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포괄적인 것들을 좀 정부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많이 조금 더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네. 당장 내일 선거에는 적용하기 어렵겠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느리더라도 조금씩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네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그리고 장애인 정책 연구자 변재원 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